특히나 돋보였던 것이 이 여야 양당 대표의 악수였습니다. 장 의원님, 이제 서로를 악수로서 인정하는 건가요? 일단 대통령께서 네. 여야 지도부, 여야 대표를 초청한 자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정청래 대표님과 또 정동영 대표님 함께 손을 맞잡고 네. 국정 운영을 함께 지혜를 모아가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정동영 대표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내란 종식을 위한 또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 또 정치권의 노력 등도 아직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별개의 산으로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모두 발언 전에 있었던 저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보기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위기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00일 가까이 되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2일에 또 장동혁 대표는 8월 26일에 당대표에 선출됐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이렇다 할 계기로 세 사람이 모일 기회는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에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예.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는데 저는 모처럼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세 사람의 회동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임 자체보다는 과연 이 모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물꼬를 텄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장동혁 대표가 또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도 제안했고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또 수용을 하기도 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민 협치 의사 결국 장 대표가 좀 받아들였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을까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 네. 그리고 민생뿐만 아니라 국격과 국익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은 어떤 정치인도 부정할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당연히 장동혁 대표께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한 제안을 주신 만큼 저희 여당에서도 네.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장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야정, 이 소통 창구를 좀 만들고 계속 열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뭐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이랄지 아니면 뭐 회동을 좀 정례적으로 하자할지 뭐 이런 부분일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네. 단독 회담을 전제로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라는 그 장동혁 대표의 요구를 받아준 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본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야당이 협치의 대상이고 야당의 협조 없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장치들을 제도적으로 만들면 훨씬 더 원활하게 잘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보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갖고 있는 강경한 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으로서 가진 게 좀 더 많으니까 포용하고 양보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그런 전향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 대통령께서 그 정청래 대표와 여야 대표 회동 전에 별도로 30분 회동을 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도 오늘 이 만남에 대한 어떤 당부 같은 말씀이 서로 간에 오고 갔을까요? 당연히 여야 간의 어떤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마 하셨을 것 같고요. 네. 또 아마 지금 향후 이제 9월부터 정기국회가 기원했기 때문에 이 정기국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요한 현안들은 아마 대표께서 대통령께 좀 보고와 상의를 좀 드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히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또 제안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내실있는 얘기를 나누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